해시태그 붉은 유언장. 해시태그 제일막 장례식장의 비밀. 장례식장에 도착한 강민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박순자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먹이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10년 전 집을 나간 형 강민호였다. 더 기가 막힌 건 형수 이윤희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재가 다가가 윤희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는 제가 치르겠습니다. 윤희가 차갑게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동서, 아직 소식 못 들으셨나 봐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상속자를 모두 큰아들로 변경하셨어요. 이 장례식도 저희가 치르는 거고요. 민재의 아내 서지혜가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가 15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형님은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셨잖아요. 윤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지혜에게 던지듯 건네며 말했다. 여기 변호사 인증받은 유언장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서, 15년 동안 모셨다고요? 어머님 통장에서 매달 500만 원씩 빼간 건 누구였죠?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재가 서류를 펼쳐보는데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시가 18억, 경기도 광교 상가 건물 시가 12억, 예금 및 주식 약 8억. 총 38억 원의 재산이 모두 큰아들 강민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리며 70대 후반의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민재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노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민재야. 아빠는 죽지 않았어. 내 엄마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단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이막 숨겨진 진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호의 집에 모인 가족들. 민재가 아버지 강대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대식이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20년 전 내 어머니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이유는 내가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졌기 때문이지. 그때 너희 둘은 대학생이었고 순자는 이혼 대신 조건을 내걸었어.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조건이었어요? 대식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아빠가 죽은 걸로 하고 평생 너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였어. 대신 빚은 어머니가 갚아주겠다고 했지.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동의했단다. 지혜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말이 돼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대식이 수첩을 민재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봐라. 너희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날까지 아빠는 멀리서라도 다 지켜봤어. 너희 어머니한테 매달 편지도 썼고 하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 민재가 수첩을 펼쳐보니 20년간의 날짜와 함께 자신과 형의 일상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윤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님, 그래서 어머님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왜 민호 오빠한테 전 재산을 상속하신 거죠? 대식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순자가 3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였어. 순자는 내게 연락을 했고 비밀을 하나 털어놨지. 민재 너 사실은 민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제가 뭐요? 대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순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어.
나는 그걸 알고도 너를 내 아들로 키웠단다. 지혜가 민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그럼 어머님의 친아들은 형님뿐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3막 무너지는 가면. 민재는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혔다. 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 내역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 통장에서 빼낸 돈은 총 9억 원.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해외여행, 명품백을 샀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지혜가 중얼거렸다. 어머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였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윤희가 서 있었다.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동서,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이 집도 어머님 명의였던 거 알죠?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다. 네, 이 집은 남편 명의로. 윤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15년 전 어머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명의는 동서 남편이지만 실제 소유권은 어머님이셨어요. 이것도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한테 고등학생 아들 둘이 있어요. 갈 곳이 없다고요. 윤희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통장에서 9억 빼간 거 경찰에 신고할까요? 횡령죄로요. 아니면 조용히 집 비우고 입 다물고 계실래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민재가 형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가 애원하듯 말했다. 형, 우리 좀 도와줘. 재산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 집만은 그냥 살게 해줘. 제발.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형이 10년 전에 왜 집을 나갔는지 기억나? 민재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건 형수님이 어머니랑 싸워서. 민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했잖아. 형수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로.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셨고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어. 그 뒤로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윤희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우리 딸 키웠고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었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그건 내가 젊어서 철이 없어서.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한 짓들을 다 알고 계셨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형수한테 거짓 누명 씌운 것도. 그래서 마지막에 나한테 전 재산을 주신 거야.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어. 전화가 끊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3막 비밀의 문서. 일주일 후 민재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빌라로 이사했다. 지혜가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지혜가 일기장을 펼치자 30년 전의 기록이 나왔다. 1995년 3월 5일. 오늘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대식이가 무정자증이라고 한다. 우리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시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지혜가 다음 장을 넘겼다. 1995년 7월 20일. 민재를 임신했다. 대식이는 기적이라며 좋아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다.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대식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잊을 수 없다. 지혜의 손이 떨렸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2000년 8월 15일. 민호가 태어났다. 대식이는 또 기적이라며 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병원에서 대식이 몰래 체외 수정을 했다.
정자 기증자는 강우진, 내 첫사랑. 지혜가 충격을 받아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민재는 시어머니의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였고 민호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친아들이었다. 지혜가 황급히 민재를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민재가 일기장을 읽더니 창백해졌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야? 내 친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야? 지혜가 다음 편지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검사 대상 강민재 생물학적 부 정재훈. 민재가 그 이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정재훈. 그거 우리 회사 회장님 이름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오막 숨겨진 혈연. 다음 날 민재는 회사 회장실 앞에 섰다. 비서가 의아한 표호로 물었다. 강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급한 사적인 용건이 있어서요. 10분 후 민재는 정재훈 회장 앞에 앉아 있었다. 정재훈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급한 용건이 뭔가? 자네 원래 업무 외에는 내게 찾아온 적이 없는데. 민재가 DNA 검사지를 책상 위에 올리며 말했다. 회장님, 제 친아버지시죠? 정재훈의 손이 멈췄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민재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회장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적혀 있어요. 정재훈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순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네. 30년 만에 자네를 통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는구나. 민재가 조급하게 물었다. 대체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왜 어머니는 평생 침묵하신 거죠? 정재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30년 전 나와 순자는 연인이었네. 하지만 내 가문에서 결혼을 반대했지. 순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거든. 결국 나는 재벌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순자는 강대식이라는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네. 민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런데 왜 어머니와 저를 낳으신 겁니까? 정재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자가 내게 연락했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시댁에서 압박이 심하다고. 그래서 나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지. 그게 자네야, 민재. 민재가 분노하며 말했다. 실수라고요? 전 회장님한테 실수였던 거예요? 정재훈이 서랍에서 두꺼운 통장을 꺼내며 말했다. 30년 동안 나는 자네를 지켜봤네. 자네가 다니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모두 내가 순자 명의로 보낸 거야. 자네 어머니는 한 푼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몰래 순자 계좌에 입금했지. 민재가 통장을 펼치자 30년간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총액은 18억 원. 정재훈이 말했다. 그 돈으로 순자는 송파 아파트를 샀고 광교 상가 건물을 샀네. 모두 자네를 위한 거였어. 하지만 자네 아내가 그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보고 순자는 마음을 바꾼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육막 복수의 시작.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지혜를 마주했다.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15년 동안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9억. 그게 내 친아버지가 보낸 돈이었어.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이었잖아요. 민재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서명해. 우리 끝이야.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쩌고.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나가.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15년 동안 당신 가족 뒷바라지하며 산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시어머니 병수발도 제가 들었잖아요.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병수발, 당신이 어머니 약 먹는 시간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어?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친구들이랑 백화점 쇼핑 다니던 거 내가 다 알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재훈 회장의 비서였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강민재 씨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건 재산분할 계획서입니다. 민재가 서류를 펼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재훈 회장 재산 중 50억 원을 강민재에게 생전 증여함. 단 조건은 이혼 후 친권을 확보하고 가족을 재건할 것. 지혜가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다. 50억? 50억이라고? 지혜의 눈빛이 변했다. 갑자기 민재에게 달라붙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민재가 지혜를 밀어내며 말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면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할 거야. 선택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7막 형제의 화해. 한 달 후 민재는 형 민호를 찾아갔다. 민호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민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형, 내가 미안해. 10년 전 일.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민호가 문을 열고 나와 민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일어나.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왜 형한테 전 재산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형이 어머니의 친아들이었고 난 그저. 민호가 민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야, 우리는 30년을 형제로 살았어. 혈연이 뭐가 중요해? 우린 같이 자라고 같이 울고 웃었잖아. 윤희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민재 씨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윤희가 봉투를 꺼냈다. 윤희가 말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것도 주셨어요.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민재가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편지가 나왔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평생 너에게 차갑게 대했어. 하지만 엄마는 널 사랑했단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9억을 횡령한 며느리를 용서한 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민호는 내 친동생이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지만 너희 둘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란다. 재훈이가 2번 정자를 기증했거든. 놀랍지? 너희 둘 모두 재훈이의 아들이야. 민재가 편지를 떨어뜨렸다. 민호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을 다 사랑하지만 민재 씨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사랑도 받고 돈도 쓰고. 그래서 마지막은 민호 오빠한테 주고 싶다고. 민재가 형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형, 우리 진짜 형제였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8막 지혜의 몰락. 지혜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래도 위자료는 많이 받았겠지? 50억 있다며? 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횡령 혐의 때문에. 친정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애들은? 양육비는 받냐?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친권도 다 남편한테 넘어갔어요. 제가 애들 학대했다는 증거까지 제출됐대요. 친정어머니가 소리쳤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년 전에 큰애가 시험 못 봤다고 제가 때린 적 있잖아요. 그게 병원 기록에 남아있대요. 아이가 갈비뼈에 금이 갔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 어쩔 거냐? 그때 지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정재훈 회장의 며느리 후보 면접에 초대합니다.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내가 회장님 며느리가 되면.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미 이혼했잖아. 지혜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한테 다른 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접근하면.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면접장에 도착한 지혜를 기다린 건 정재훈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서지혜 씨 횡령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강민재 씨가 고소했습니다. 15년간 9억 원 횡령, 자녀 2명 학대, 시어머니 방임. 증거도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재구막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민재는 정재훈 회장의 차남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재벌가의 상속자가 된 민재는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질문했다. 부사장님, 형제 간 재산 분쟁은 없으신가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제 형 강민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분쟁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의 집에 의문의 손님이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70대 여성이 서 있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나야. 내 외할머니.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순자가, 내 엄마가 나를 멀리 보냈단다. 30년 동안 시골에서 혼자 살았지. 민재가 여성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물었다. 왜?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멀리 보내신 거예요? 외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걸 봐라.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 정재훈이 아니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와 낯선 남자가 찍혀 있었다. 민재가 사진을 자세히 보며 말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외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석?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야. 바로 내 친아버지란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외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순자는 준석이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준석이가 사고로 죽고 순자는 내가 뱃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때 정재훈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어. 재벌 2세였지. 순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 대신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라고. 민재가 충격을 받아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럼 DNA 검사는요? 정재훈 회장과 제가 부자관계라고 나왔잖아요. 외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거야. 정재훈이 돈으로 병원을 매수한 거지. 준석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너를 자기 아들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민재가 분노하며 말했다. 그럼 제 인생 전부가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게 진짜 DNA 검사 결과야. 순자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보냈어.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민재가 봉투를 열자 새로운 검사 결과지가 나왔다. 검사 대상 강민재 생물학적 부 이준석 사망 일치율 99.9%.
해시태그 재신막 진실의 대가. 다음 날 민재는 정재훈 회장실로 찾아갔다. 민재가 검사 결과지를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다.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 거짓말하신 겁니까? 정재훈이 침착하게 서류를 보며 말했다. 안께 설명하겠네. 민재가 소리쳤다. 설명이요? 제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신 게 설명으로 해결됩니까? 정재훈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석이는 내 절친이었네. 대학 동기였지. 그가 순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준석이가 사고로 죽고 순자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겨졌지. 민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돈을 준 거군요. 저를 회장님 아들로 만들려고. 정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는 순자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준석이에게 진 빚이 있었거든.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빚이요? 정재훈이 오래된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30년 전 내가 사업부도로 자살하려 했을 때 준석이가 나를 구했네. 그가 자기 전 재산을 내게 빌려줬어. 덕분에 나는 위기를 넘기고 지금의 재벌이 됐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재훈과 이준석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정재훈이 계속 말했다. 준석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네. 순자와 아이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자네를 지켜본 거야. 돈도 보내고 뒤에서 도와주고.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준석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정재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자가 원했네. 자네가 죽은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까봐. 차라리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지.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절 위해 평생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정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나도 준석이와의 약속을 지킨 거네. 자네를 내 아들처럼 키우고 재산도 나눠주고. 민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형, 민호 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도 내 아들이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지만 혈연으로는 내 친아들이지. 자네와 민호 둘 다 내 아들이야.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재훈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진짜 아버지 준석이의 무덤에 가보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용서와 화해. 한 달 후 민재는 이준석의 무덤 앞에 섰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민재에게. 아빠는 너를 만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마이너스 아빠 준석이가. 민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형이 고생했어. 민호가 민재 옆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형제잖아. 혈연이 뭐가 중요해? 두 사람이 함께 이준석의 무덤에 절을 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도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재와 민호는 정재훈의 집에 모였다. 식탁에는 윤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정재훈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날이네. 30년간의 거짓말과 오해를 모두 풀고. 민호가 술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아버님, 그리고 민재.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민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형.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두 아들이 화해했어요. 그때 정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재훈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순자가 유언장을 또 남겼다고? 민재와 민우가 동시에 물었다. 또요? 정재훈이 전화를 끊고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순자가 죽기 하루 전에 비밀 유언장을 또 작성했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민우가 긴장하며 말했다. 무슨 내용인데요? 정재훈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다 같이 오래. 그때 공개된다고 하네. 마이너스. 다음 날 네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개봉하며 말했다. 박순자 여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영상으로도 남기셨습니다. 스크린에 박순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순자가 병상에 누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민호야, 그리고 재훈 씨.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란다. 민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을 바라봤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30년간 나는 거짓말 속에 살았어. 하지만 그 거짓말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된 거였단다. 민재야, 너는 준석이의 아들이야. 하지만 재훈 씨가 아버지처럼 너를 키워줬지. 민호야, 너는 재훈 씨의 친아들이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지만 혈연은 속일 수 없단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나눠준 건 시험이었어. 누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지. 민재야, 너는 15년 동안 나를 모시면서도 내 돈을 함부로 썼지. 내 아내는 더했고. 하지만 민호야, 너는 10년 동안 나를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재산을 준 거야.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너희 모두를 용서해. 민재야, 너도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 진짜 마지막 유언이야. 내가 남긴 38억 원의 재산. 반은 민호에게, 나머지 반은 민재에게 주렴. 둘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 그리고 재훈 씨, 당신이 30년 동안 보내준 18억 원. 그건 모두 사회에 기부하렴. 준석이의 이름으로. 그 돈으로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줘. 정재훈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평생 거짓말로 너희를 힘들게 해서. 하지만 이제는 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란다. 영상이 끝났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사랑하셨던 거네요. 민호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지. 정재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순자의 뜻대로 하세. 재단을 만들고 너희 둘이 재산을 나눠 가지고 그리고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야. 윤희가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마이너스. 6개월 후 민재는 반지하 빌라에서 나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19억을 받아 빚을 갚고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다. 민호는 윤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다. 역시 19억으로 가게를 차리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
정재훈은 이준석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18억 원을 기부하고 매년 100가족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됐다. 어느 일요일 민재와 민호는 박순자의 산소 앞에 모였다. 민재가 꽃을 올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진짜 형제로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가 절을 하며 말했다.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의 뜻대로 잘 살아갈게요. 두 사람이 산소를 내려오는데 민재가 문득 멈춰서며 말했다. 형, 우리 아버지 무덤에도 가자. 이준석 아버지.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리자. 두 형제는 손을 잡고 이준석의 무덤으로 향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따뜻한 빛으로 감쌌다. 그렇게 30년간의 거짓말과 오해는 끝이 났고 진짜 가족의 시작이 열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에필로그 후속편 2년 후 새로운 파문. 일부 예상치 못한 방문객. 2년이 흐른 어느 봄날. 민재는 정재훈 그룹의 상무이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아들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주말마다 민호네 카페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다. 민호의 카페 준석의 향기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다. 윤희가 직접 만든 수제 케이크와 커피가 유명했고 딸 지은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카페 경영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요일 가족 모임이 열렸다. 민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형,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 이준석 아버지 추모재단 2주년 행사가 있어. 같이 가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야지. 정재훈 아버님도 오신다며? 정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준석이 형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4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강민재 씨 맞으세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이준서라고 합니다. 이준석의 딸이에요.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다. 네,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그럼 저희.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민호가 급히 카페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다. 정재훈이 준서를 자리에 앉히며 물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온 건가? 준서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숨겨뒀다가 최근에 저한테 주셨어요.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딸 준서에게.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너에게 오빠가 있단다. 이름은 강민재. 박순자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언젠가 내가 성인이 되면 오빠를 찾아가렴. 그리고 전해주렴. 아빠가 평생 사랑했던 두 아이가 너희들이라고. 마이너스 아빠 준석이가. 민재가 편지를 읽고 준서를 바라봤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 말고도 다른 분과. 준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식으로 결혼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박순자 씨와의 관계를 알고 계셨대요. 윤희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박순자 어머님과 이준석 씨는?
준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박순자 씨를 사랑했대요. 하지만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모아서 청혼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박순자 어머님과는 어떻게 해? 준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가 결혼하고 3년 후에 박순자 씨가 찾아왔대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버지는 거절했지만 박순자 씨가 계속 애원해서 결국 민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군요. 준서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오빠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저 오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2부 또 다른 진실. 그날 저녁 5사람은 정재훈의 집에 모였다. 준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유산 목록이에요. 정재훈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정재훈이 놀라며 말했다. 이게 준석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겼단 말인가?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준석의 유산 서울 강남구 토지 3필지 현재 시가 약 80억, 주식 및 예금 약 20억, 총 100억 원.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셨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버셨대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은 모두 저와 어머니한테 넘어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유산은 지금? 준서가 서류를 민재에게 건네며 말했다. 절반은 오빠 몫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2자녀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민재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정재훈 회장님한테도 받았고 박순자 어머니한테도 받았고.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거예요. 이제 오빠한테 드릴 차례예요. 정재훈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정재훈이 말했다. 준서 씨, 이 서류에 따르면 강남 토지 중 한 필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회장님께 빌려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회장님이 사업부도 위기 때 담보로 잡으셨다고. 정재훈이 충격을 받아 말했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강남 빌딩 부지가 실은 준석이 땅이었단 말인가? 준서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회장님을 믿으셨대요. 언젠가 갚으실 거라고. 그래서 3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셨대요. 정재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석이, 형님, 내가 미안하네. 30년 동안 자네 땅에서 돈을 벌었는데. 준서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땅도 민재 오빠와 저, 그리고 회장님, 셋이서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3부 지혜의 재등장. 다음 날 민재의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무님, 서지혜 씨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민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받지 마. 할 말 없어. 비서가 난처한 표로 말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민재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지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나 좀 봐줄래? 병원에 있어.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난 말기암이야. 3개월밖에 못 산대. 애들 한 번만 보고 싶어. 민재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다. 거짓말 아니죠? 또 무슨 속셈이에요? 지혜가 흐느끼며 말했다. 진짜야. 진단서 보낼게. 제발. 마지막으로 애들 얼굴만 보고 싶어.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형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가 말했다. 형, 지혜가 말기암이래.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애들 엄마잖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병원에 가봐야겠어. 서울대병원 8층 병실. 민재가 문을 열자 지혜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혜가 민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민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진단서 보여주세요. 정말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지혜가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진단명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3개월. 민재가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민재가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2년 전부터 아팠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냥 참았어.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지. 그런데 한 달 전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래. 민재가 복잡한 표어로 말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얼굴로 연락해? 내가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얼마나 못됐는데. 횡령에 학대해. 나는 그냥 혼자 죽는 게 맞아. 민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이들 만나고 싶다고 했죠?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부 용서의 시간. 일주일 후 지혜의 병실에 민재와 두 아들 준우, 준혁이 찾아왔다. 준우가 어색하게 말했다. 엄마.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두 아들을 껴안았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됐지? 너희한테 상처만 줬지? 준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엄마 용서했어. 지혜가 두 아들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윤희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동서, 아니 지혜씨,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드세요. 지혜가 놀라며 말했다. 형님, 왜 저한테?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엄마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지혜가 감격해서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못됐는데. 윤희가 지혜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날 이후 민재 가족과 민호 가족은 매일 지혜를 찾아갔다. 민재는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고 윤희는 매일 영양식을 만들어 날랐다. 준서도 지혜를 찾아와 위로했다. 준서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혜씨, 저는 민재 오빠의 여동생 준서예요. 처음 뵙지만 오빠를 위해 힘내세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모두들 너무 고마워요. 오부 기적? 2개월 후 담당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기적이에요.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적어도 12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죠?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죠. 환자분이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니까 면역력이 올라간 겁니다. 지혜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제가 더 살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항암 치료를 계속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재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들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날 버리지 않아서. 육부 새로운 가족. 6개월 후 지혜는 퇴원했다. 민재는 지혜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줬다.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지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어느 주말 민호의 카페에서 대가족 모임이 열렸다. 참석자는 민재, 지혜, 두 아들 민호, 윤희, 딸 지은, 정재훈, 그리고 준서. 총 9명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재훈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특별한 날이야. 건배하세.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건배.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가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 동생,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짜 아버지를 몰랐을 거야. 준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저야말로 오빠네 가족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준서가 물려받은 아버지 유산 50억. 그건 내가 다 가져. 준서가 놀라며 말했다. 네. 오빠, 그건 안 돼요. 반씩 나누기로 했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정재훈 아버님한테도 받았고 박순자 어머니한테도 받았어. 이제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도 한마디 할게.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 19억. 그중 5억을 지혜 씨한테 드리려고 해. 지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동서, 아니 지혜 씨. 당신도 15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이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요. 지혜가 흐느끼며 말했다.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재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도 발표할 게 있네. 준석이 형님의 강남 토지. 현재 시가 80억짜리 말이야. 그것도 민재와 준서 그리고 민호에게 나눠주려고 해. 민재가 놀라며 말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 땅이잖아요. 정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원래 준석이 형님 땅이었어. 30년 동안 내가 빌린 거지. 이제 돌려줄 때가 됐어.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7부 마지막 방문. 그날 밤 민재는 혼자 박순자의 산소를 찾아갔다. 민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저예요, 민재.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민재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사랑. 이제 알 것 같아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거죠. 민재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오늘 찍은 9명의 가족 사진이었다. 민재가 사진을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따지면 다 뒤죽박죽이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걸어오며 말했다. 민재야, 여기 있었구나. 민재가 놀라며 말했다. 형?
어떻게? 민호가 민재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 혼자 올 줄 알았어. 형도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박순자의 묘비를 바라봤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진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민재가 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형,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가족으로. 민호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우린 영원한 형제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달빛이 두 형제를 비추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다. 박순자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달빛에 반짝였다.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진짜 끝. 그로부터 5년 후 민재와 준서는 이준석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매년 100명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민호의 카페는 체인점으로 확장되어 전국에 10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딸 지은이가 대표이사가 됐다. 지혜는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내고 작은 꽃집을 차렸다. 두 아들과 매주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 정재우는 80세가 되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민재와 민호가 공동 경영하게 됐다. 그리고 매년 박순자와 이준석의 기일에는 9명의 가족이 모두 모여 추모 행사를 열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마이너스 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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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묻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랑과 희생이 가족을 만드는가. 박순자는 평생 거짓말 속에 살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은 아들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재는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고 강민호는 형제의 소중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정재우는 친구와의 약속을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